이거 화장실인가? 화장실인가 이거? 화장실 아닌데? 아, 햇빛 쪽으로 가야지. 응달 쪽으로 가면 엄청 추워요. 햇빛 쪽으로 가야지 좀 그래도 따뜻한 게 좀 괜찮고. 응달에서 손도 시려워요. 그래도 추워도 이게 일자의 빛이 다시 돌아와서 반가워요. 이제부터 이제 내년 봄까지는 일자의 빛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작지만 행복이죠. 이 프로타고라스의 그 인간 척도론을 그 현상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엄청나게 이게 복잡해지고 심오해지고 어려워져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현상론적으로 인간 척도설을 해석한 게 그 맹인 디디모스라는 사람인데, 그 프로타고라스는 말한다. 뭐뭐인 또는 있는 것들에게 뭐뭐임 또는 있음은 드러남에 있다. 그는 말한다. 곁에 있는 당신에게 나는 앉아있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곁에 없는 그 사람에게는 나는 앉아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앉아있는지 앉아있지 않는지는 불분명하다. 예컨대 나는 달을 보지만 다른 사람은 보지 않는다. 그것 달이 있는지 있지 않은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디드모스가 해석을 해요. 보니까 이게 이거 요즘도 이게 유명한 말이죠. 양자역학에서 달을 보면은 있는 거고 보지 않을 때는 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양자역학의 그 코펜하겐 해석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 척도설의 그 표준적인 해석에 따르면 모든 것은 각 개인이 지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죠. 모든 것은 인간이 관측하면 존재하고 관측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철학에서 현상론이라 그래요. 인간이 있어야지 이제 모든 것이 존재 문제도 있게 되는 거고, 인간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걸 현상론이라 그러고, 거기에 반해서 실제론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인간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외부 세계는 달은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하고 상관없이. 이게 이제 실제론이고, 이게 둘이 이제 서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엇갈린 해석이죠. 여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국 경험론에서 버클리의 관념론이 이제 똑같은 입장이죠. 버클리도 지각 자체가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지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현대 양자역학에서도 관측에 대한 코펜하겐의 해석이 똑같죠. 그래서 영국 경험론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이건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할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죠. 영국 경험론이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존 로크에 의해서인데, 로크는 이제 1632년에 태어나가지고 1704년에 죽는데, 이 사람이 영국 서부에 있는 브리스톨 출신이에요. 1690년에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을 짓는데, 이게 이제 영국 경험론을 여는 책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크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 본유관념, 이건 선언적 관념이죠. 경험 없이도 있을 수 있는 관념들이죠. 이거를 부정하고 모든 관념은 경험에서 나온다. 경험하지 않으면 관념도 없다, 아무 관념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램프레이트 책을 보면은 우리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에 대한 경험을 가질 경우에 있어서 뿐이라는 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 로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간 오성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로크의 주장을 이어받아서 그 조지 버클리라는 신부예요. 이게 카톨릭 신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관념론을 펼쳐요. 그래서 1710년에 인간 지식의 원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뭐 페인팅 하고 있네요. 책거리라고, 옛날에 이게 경의선 철도역인데 철도역처럼 만들어 놨네요. 원래 철도역이 있던 애는 아닌 것 같고, 철도역처럼 꾸며놨어요. 이 책 제가 지금 읽고 있어요. 한 3분의 2점 읽었는데, 다 읽고 나중에 영국 경험론에 대해서 따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클리는 존재는 지각이라 그래요. 지각하지 않으면 존재는 없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이제 그 본문 3절에 보면은 사물들은 바로 사물들을 지각하는 마음들 또는 사유하는 것들 없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관념들은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물들은 외부에 없다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주장을 버클리가 펼치고 있어요. 이것도 극단적인 주장인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틀렸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 척도론이 이제 양자역학의 코펜하겐을 해석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요즘 양자 컴퓨터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양자 중첩 현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양자 중첩이라는 게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들이 이제 그 고유 상태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불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라는 게 이게 영어로 퀀텀이잖아요. 퀀텀이 이게 도약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갑자기 뛴다는 얘기죠. 불연속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의미가, 퀀텀 자체가.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뭐 모든 물리량들이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미지 세계에서는 그런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양자역학으로서 이제 기술해야 되고 고전역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관측을 할 때는 그 입자들의 그 고유 상태들만이 관측 가능해요. 근데 관측하지 않을 때는 그 입자들이 이런 고유 상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유 상태들이 겹쳐 있는, 중첩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입자가 어떤 고유 상태에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만 결정되죠. 그래서 입자를 관측할 때는 고유 상태에 있지만
관측하지 않을 때는 이 고유 상태들이 뒤섞인 상태, 이거를 인탱글드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뒤섞인 상태.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각 고유 상태에 있는 것이 확률적으로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큐빅 개념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 연구비 따내기 위한 사기로 봐요. 이거를 이제 이런 양자역학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1927년에 그 데이비슨 저머라는 사람, 과학자들이 이제 그 니켈 결정에다가 전자를 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회절하고 간섭 현상을 발견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자들이 관측할 때와 관측하지 않을 때 다른 현상을 보인다. 이 관측하면은 입자가 되고, 관측하지 않을 때는 파동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인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이중 슬릿에서, 이중 슬릿을 이제 니켈 결정을 썼다는 게 차이고, 그럼 미세계에서는 이중 슬릿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니켈 결정을 쓴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전자를 통과시켰을 때 이 슬릿을 통과하기 전에 전자를 관측하면 이게 입자가 돼 가지고 이게 파동으로서의 성질이 안 보여서 간섭이나 회절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걸 관측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 전자가 파동 현상을 보여서 이게 회절과 간섭 현상이 나타나요. 간섭 무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입자로서의 전자는 관측해야만 존재하는 거고, 관측하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고 파동으로만 존재한다는,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데이비슨 저머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는 걸 이제 뒷받침한 거죠. 근데 양자역학 얘기하려면은 전공한 저로서도 이게 힘들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리까지 왔는데, 이 오후 지금 4시도 안 됐는데 막 추워요. 춥고 지금 해도 넘어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타고라스가 보인 신개념은 무신론으로 이제 무신론으로 취급받아 가지고 이제 고소당했죠. 그래서 추방당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생각하는 신개념이 나타나는 게 그 단편, 4번째 단편에서 나타나요. 나는 신들에 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들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거니와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어제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의하면은 그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 신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있다는 것도 있지 않다는 것도 형상이 어떤 자들인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아는 걸 가로막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불분명함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짧다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프로타고라스가 정확히는 무신론이 아니고 불가지론이죠. 나는 신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불가지론만 펼쳐도 이거는 무신론으로 이제 취급당해 가지고 고소당하고 결국 불정죄로 이제
벌금을 물고, 벌금도 한 저번에 지금 얘기했죠, 30억을 물고 추방당해가지고 시칠리아로 가다가 난파당해가지고 비극적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디에고네스 라레티우스에 의하면 프로타고라스는 영원히 감각들을 넘어서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참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현대 과학에 일치하는 그런 아주 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시베르거 책에는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를 감각론과 유물론의 아버지라고 보고 있다. 만약에 모든 인식이 감각적이기만 하다면 프로타고라스와 개구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왜냐하면 개구리도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라는 말을 전혀 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태연히 돼지가, 원숭이가 만물의 척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건 이제 플라톤이 이제 만물 척도설에 대해서 비꼰 거죠. 이름 다 말려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신랄하고 재치 있지만은 결정적인 문제는 틀렸다는 거. 인간과 개구리가 지성에도 많이 차이 나지만 감성의 차이도 그만큼 큰 거죠. 근데 플라톤은 그걸 같다고 본 게 이제 오류죠. 그 다음에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정치에 참여한 것을 보면은 페리클레스와 함께 이제 아테네 통치를 담당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탈리아 남부 해안 도시인 투리를 건설하는데 입법자로서 투리의 법을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소피스트인 에우티데모스하고 디오니소도로스와 함께 했죠. 근데 아주 감동적인 게 그 시칠리아의 디오도로스라는 사람의 일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큰 유익들을 빼앗긴 것이라고 여겨 이 입법으로 이를 시정하려 했으며, 이들이 공적인 돌봄만이 아니라 공적인 경비 지출까지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 보면 여기 벌써 이게 프로타고라스가 공공교육과 복지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아마 최초의 그 공공교육은 모르겠는데 복지제도로서는 이게 최초가 아닐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이게 뭐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게 이제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서 창제했다는 취지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성이라는 게 얼마나 뛰어났는지 여기서 드러나죠. 이게 이제 자신의 성장 환경이 불우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철학도 펼쳤고, 그리고 정치적인 실천도 철저히 자신의 체험에 바탕으로 해서 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리고 그 인간 척도설하고 교육 철학,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그 기반 철학이 되죠. 이게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고, 커퍼드에 의하면 프로타고라스는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다. 프로타고라스의 민주주의에서 조언에 관한 작동 원리는 각 사람으로부터 그의 능력에 따라라는 결론이 나오며, 어떻게든 공동체가 서로 상충하는 조언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함은 필연적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막스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프로타고라스의 그 각 사람으로부터 그의 능력에 따라라는 말에서 딴 거 보면은 이게 막스가 프로타고라스를 아주 그냥 깨알같이 이게 표절하고 있죠. 프로타고라스 철학을 아주 깨알같이 뺏기고 있는데, 궤변론자로 모는 거는 이거는 진짜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커퍼드에 의하면 프로타고라스의 이론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한 옹호를 포함하기 때문이며, 이는 모든 시민이 도덕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논쟁에 기여하는 최소한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출신이나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뭐.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오고네스 라에르티우스의 책에 보면은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알맞은 때가 가진 힘을 내보였으며, 이게 알맞은 때가 카이로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이 프로타고라스도 이제 카이로스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다고 그래요. 저하고 같은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특이한 점이에요. 고르기아스도 이제 카이로스를 강조했다고 그러죠. 이게 막 날씨가 추우니까 핸드폰 들고 있는 손도 막 시렵고,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